최근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이 늘어나는 데 반해서 5대 광역시 중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 지역에는 미분양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파격적인 준공후 미분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6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또 그중에 악성 미분양은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아파트 거래도 최근 집값이 뛰고 있는 서울만 거래량이 좀 늘어났을 뿐 지방은 전혀 다른 세상인 것처럼 양극화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대전 지역인데요. 대전 지역의 미분양이 지난 한 달 사이에 거의 2배, 92.7%나 급증했습니다. 다른 지역들과 비교를 해보면 지난 5월에 인천이 651가구가 더 늘어났고 서울은 38가구가 미분양입니다. 하지만 대전 지역은 1221가구, 부산은 930가구 이렇게 미분양이 대거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대전의 미분양 숫자가 눈에 확 들어오죠. 대전에서는 아파트도 이렇게 미분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물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둔산동 쪽에 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부동산이 최고점을 찍을 때 땅을 사서 아주 고가로 분양을 했는데 이게 23년 작년에 분양했는데요. 아직도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고 계속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장기 미분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전 충청의 부동산 수요자분들은 이런 것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 것이죠. 숫자로 보면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대전은 미분양이 4월에는 1317가구였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보니까 2538가구로 92.7%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많이 늘어난 거죠. 대전의 미분양 여파가 인근 청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주 지역의 경우는 작년에 1, 2순위 청약에서 10,000명 넘게 몰린 단지만 4군데가 나오면서 야, 청주는 그래도 계속 발전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지방 분양 시장에 청주가 좀 강하다, 통한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여기도 미분양으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상황도 비슷한데요. 광주의 미분양 물량은 작년 23년 내내 500에서 600가구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해가 바뀌어서 올해 3월에는 1286건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올해 5월 달에는 1707가구까지 거의 3배가 미분양이 증가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도 좀 심각한데요. 부산은 미분양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지난 5월달 집계를 보니까 미분양 주택이 5,496가구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2013년 그러니까 11년 전이에요. 4월달에는 6,131가구로 집계가 됐었는데 11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은 미분양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금 인구도 줄어가고 있죠. 아는 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이고 모르는 분들은 통 모르는 내용이겠지만 부산이요. 인구 소멸 위험지구에 진입했습니다. 이것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뭐냐면 부산에서 대표적인 도심지다 이렇게 분류되는 해운대구와 동래구가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진입했다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서 부산이 정말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부산 영도구는요. 전국에서 가장 소멸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보고가 나왔습니다. 영도구도 참 이 전망이 좋은 곳이 있는데 이렇게 인구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다는 겁니다. 자, 부산의 랜드마크가 된 센텀시티, 마린시티 여기를 포함하는 우동 또 아파트가 많은 재송동도 우리가 그 높은 빌딩에 가려져서 이런 현실을 간과하면서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산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라는 해운대구, 동래구가 인구 소멸 위험지구로 분류됐다는 것은 이거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다라고 저는 봅니다. 부산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은 최근 15개 단지에서 청약을 진행했는데 이 중에 12개 단지에서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대1을 밑돌았습니다. 힘든 거죠. 미분양도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미분양의 무덤이다 라고 불리는 대구는 또 어떨까요? 대구는요 23년 2월에 13,900여 가구였던 미계약 물량이 1년이 지난 올해 5월에는 9,500여 가구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줄었다고 해도 숫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 많죠. 그 많던 미분양이 대구에서는 그나마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어서 15개월째 미분양 숫자가 좀 감소는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그 숫자 4월에는 1,584가구에서 5월에는 1,506가구로 아주 미세하지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분양 물량의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시 막 사기 시작해서일까요? 아니면 왜일까요? 대구시가 작년에 신규 분양 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에 그동안 미뤄왔던 공급이 좀 많이 또 시작이 되면 상황이 또다시 미분양 투성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대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방의 아파트들이 왜 이렇게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갈까요? 여러분은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늘어만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은 게 원인이다 이겁니다. 부동산 화랑기 때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시장이 화랑이 이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개발을 한 거죠. 일단 개발이라는 게 돈을 빌려서 땅을 매입을 하면 사업을 진행하다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분양이 늘어만 가고 있는 거죠. 미분양이 늘어나니까 또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막 등 떠미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또 그렇게 해서 대출받아서 분양을 받게 되고 이게 아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동산 시장의 현상들입니다. 사실 부동산 분양이 좀 잘 되려면 실수요자들도 있고 또 투자자도 있어야 이 분양이 잘 됩니다. 분양시장이 원래 그런 겁니다. 결국 실수요도 부족하고 또 투자 수요도 금리와 임대 수익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또 분양 가격까지 높다 보니까 이게 분양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투자의 맛이 없어졌기 때문에 외면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도 정확한 표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일단 분양할 때 비싸게 분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또 그것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우월감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일단 비싸게 분양을 합니다. 이런 방법이요 화랑기 때는 먹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먹히는 전략이 되어버렸죠. 서울에서도 오피스텔의 경우는 하이엔드라고 해서 분양하는 곳들 중에 분양이 안 되고 또 임대도 안 나가는 상황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이엔드도 정말 그 대형 빌라의 하이엔드랄지 아파트 중에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랄지 이런 것이 아니면 안 먹히는 시장이 되어버렸다 이겁니다. 지금 지방의 경우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 대전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상반기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총 7,100여 가구가 집계됐는데 이게 다 입주를 하는 것도 벅찬 일인데 계속 분양을 하면 미분양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 아파트 분양가가 수도권 못지않게 비싸진 것이 또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부산 수영구 밀락동에 분양한 테넌바움 294-2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6,093만 원에 됐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어떤 게 최고가였냐면 바로 테넌바움 294-1 여기가 3,624만 원에 분양을 했으니까 순식간에 분양가가 70%가 뛴 겁니다. 급상승한 거예요. 여기 테넌바움 294 1차, 2차가 이렇게 붙어있는 단지인데 가격 차이가 2.4배나 납니다. 엄청난 거죠. 대전에서는 지난 4월에 유성구 복명동에 유성하늘채 하이에르라는 아파트가 3.3제곱미터당 2,452만 원에 분양이 됐는데 그 직전에 최고 분양가는 23년 작년 8월에 평당 2,033만 원에 분양한 둔산자이 아이파크가 분양가 1위였는데 이게 419만 원 더 비싸게 분양되면서 유성 하늘채 하이에르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래서 대전의 그 둔산동의 뭐 오피스텔의 경우 미분양이 남아있고 분양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오피스텔 분양가가 평당 보니까 한 3천, 4천 정도 됐는데 이러니까 아파트보다도 훨씬 비싸니까 분양이 안 되는 거죠. 자, 서울도요. 같은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이 분양가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너무 심하게 납니다.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분양한 뭐 저희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은 포제스 한강이 평당 1억 3,770만 원 정도 분양을 했고요. 또 이거 서대문구 쪽으로 넘어가 보니까 영천동의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가 3,932만 원 정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이 분양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평당 9,838만 원 차이가 납니다. 3.5배 차이입니다. 아파트 세 채 반을 더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지방도 공사비 인상 때문에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그 돈이면 차라리 수도권의 아파트를 사자 해서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부산의 인구도 줄어든다고 했죠. 지난 23년 기준의 부산의 인구를 보니까 부산 해운대구에서 서울로 이사간 인구가 1,241명입니다. 1,241명이죠. 23년에 타 시도에서 서울로 이사간 전체 인구가 몇 명이냐면 5,117명입니다. 23년에 이 중에 거의 4분의 1, 24.3%가 해운대구를 떠나
부산을 떠나서 서울로 온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지방을 떠나가는 사람들을 떠나지 못하게 이렇게 딱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 사업 중심적으로 이런 미시적인 접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동네가 뭐 이렇게 멋진 건물이 들어선다,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미시적인 접근보다는 산업, 교육, 또 주거, 복지, 또 그런 것이 문화로 어우러져서 일자리와 연계되는 뭔가 융복합 개발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방 살리기 전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이런 광역시들조차 수요보다 더 많은 공급으로 부동산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공급들을 또 대출받아 사라고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부동산 시장입니다. 이 공급들 다 받아주려는 수요자들이 대출받느라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제 비가 많이 오는 시즌이 시작이 됐죠.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고요. 자영업 하시는 우리 모두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힘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돼서 각 지역에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경제 환경이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배영호TV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